자,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당원 주권입니다. 당원 주권. 주권. 이게 원래 헌법에서 국민한테만 쓰는 단어인데 요즘은 정당에서도 아주 쉽게 씁니다. 민주당은 2인 1표가 통과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2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이 맞으면 한국 정치는 지금쯤 천국이어야 합니다. 개파 해체? 합리적 선택? 당원들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공천도, 당권도, 정책도 깨끗하게 결정한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판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이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당원은 순수하다. 이 말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정치에서 순수한 집단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에서 순수함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대부분 포획됩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일단 당원 주권주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 대의원 몇백 명, 지역위원장 몇십 명, 혹은 개파 실세 몇 명이 공천을 나눠 먹는 구조였다면 당연히 당원들의 권한이 커져야지요. 당원 참여 확대, 권리당원 강화. 이거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왜곡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참여가 민주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동원 정치가 되느냐. 정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첫째, 올슨의 집단 행동의 논리가 있어요. 사람은 큰 집단에서 대체로 무임승차합니다. 정당 당원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100만 명 중에서 정치에 매일 매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누구냐? 대개는 조직된 사람, 혹은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정당은 구조적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당대표나 지도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정당 바깥의 권력도 생깁니다. 정당 밖에서 당원들을 움직이고 여론을 몰고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규정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정치 유튜버, 정치 인플루언서의 권력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어준식 팬덤 정치. 이건 김어준이라는 개인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방식, 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어준 총수를 지탱해온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팬덤이고요, 또 하나는 범민주당 정치인들의 김어준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팬덤은 당분간 굳건하겠지만 확장성은 없지요.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범민주당 정치인들의 김어준에 대한 공포심은 합당 소동 과정에서 단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어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김어준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김어준의 팬덤 이야기를 해보지요. 김어준식 팬덤 정치의 특징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정치가 논쟁이 아니라 신앙이 됩니다. 정책이 아니라 충성, 근거가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정치적 반대가 배신이 됩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은 토론 상대가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곽상원 의원이 바로 그 경우 아니겠어요? 셋째, 정당의 공식 절차보다 김어준 방송의 해석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당에서 결정하기 전에 방송에서 결론이 나요. 넷째, 동원력이 민주주의를 압도합니다. 토론은 오래 걸리는데 동원은 1시간 만에 끝나거든요.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은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117만 명이라고 하지요. 국민의힘도 책임당원이 77만 명입니다. 권리당원, 책임당원, 당비내는 당원들을 말합니다. 근데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이 16.8%, 2차도 31.6%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원 주권이라고 해도 실제로 당을 움직이는 것은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동원 가능한 집단이란 뜻입니다.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강성 유튜버들이 배신자를 축출하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또 지도부가 현재 장동혁 체제처럼 취약하면 결국 압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고성국 전한길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카리스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베버의 이론인데, 카리스마는 제도보다 강합니다. 규칙보다 강합니다. 왜냐? 사람은 사실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당원 당규로 움직이지 않고 정서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유튜버는 정서의 엔진입니다. 분노를 공급하고 확신을 공급하고 우리 대 그들을 이렇게 판을 짭니다. 그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정당이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유튜브 한 편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 주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당 당원은 국민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원은 정당을 움직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절대 권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런 착각이 생겨요. 당원은 곧 국민, 우리 당원은 곧 민심. 당원 투표는 민주주의의 최종판. 우리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딴지일보가 민심을 대변한다고. 아이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당은 국민정당이 아니라 당원정당이 되고, 당원정당은 아주 쉽게 팬덤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쉽게 넘어가 버리는 팬덤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0일 동안 2만 명 줄었다. 231만에서 229만. 네, 김용민 TV도 줄었습니다. 수백 명. 사람들은 이걸 두고 김어준 시대가 끝났는가, 이제 절대자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데 많이 섣부르고 많이 앞서가는 주장일 뿐이지요. 자, 그런데 핵심은요, 김어준이 약해졌느냐가 아니라 이제 유튜버가 정당 내부 권력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김어준이든 다른 유튜버든 이 구조에서는 또 다른 절대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학이 구학을 대체하게 돼 있어요. 당원 주권주의는 좋은데 이게 팬덤 정치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치학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참여를 열되 동원이 수기를 압도하지 못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해 보여요. 첫 번째, 즉시 투표를 막아야 합니다. 당원 투표가 위험한 순간은 바로 열받았을 때입니다. 분노가 가장 클 때, 유튜버가 가장 강할 때, 그때 투표하면 그건 수기가 아니라 그냥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은 쿨링 오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7일에서 14일 정도 수기 기간을 두고 반대 의견도 공식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결권을 순간 가입해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정당이 온라인 입당을 열어놓고 매달 1,000원만 내면 몇 달 안에 투표권이 생긴다? 이건 제도적으로 동원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원 주권은 팬덤의 힘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에 기반해야 합니다. 즉, 가입 즉시 의결권이 아니라 교육 이수, 일정 기간 활동 후 의결권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판할 자유를 당규로 보장해야 합니다. 팬덤 정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비판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은 끝나요. 정당은 토론하는 집단이지 충성 경쟁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당 안에서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 다른 노선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지도부를 비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당원 참여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당이 몇몇 실세의 사유물이 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원 주권이 유튜브 주권으로 바뀌는 순간 그 정당은 민주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포획됩니다. 그리고 팬덤 정치는 결국 정치의 생산성을 죽입니다. 정치는 원래 복잡한 문제를 타협과 수기로 풀어내는 기술인데 팬덤 정치는 복잡한 문제를 배신자 색출로 바꾸어 버리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내전밖에. 그리고 끝없는 권리투쟁, 권력투쟁, 당원 주권주의는 살리되 김어준식 팬덤 정치와는 선을 긋는 것. 그 지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즉시 동원을 막고 지속적 참여를 우대하고 비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이걸 못하면 정당은 결국 유튜브 알고리즘의 하청업체가 됩니다. 김어준 총수에 대한 공포심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김어준이 단 한 표도 얻지 않고 이렇게 권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김어준이 아니라 김용민이라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라도 정당 민주주의 머리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